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해도 우주 방사능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행기를 타면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조금 더 많이 돼요. 세포 돌연변이가 올라가고 그리고 갑상선염이 발생을 하는 거는 확실히 갑상선 암의 발생률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뭐 매일 미역국을 드시거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섭취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준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갑상선암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대략 비율은 한 12% 정도 될 것 같아요.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방사능 노출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방사능을 많이 노출을 했을 때는 뭔가 암이 좀 발생을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도 방사능 노출에 의해서 밀접하게 이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확실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방사능을 쬐는 거를 조금 피하셔야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목에 대해서 뭐 엑스레이를 많이 찍거나 아니면 치과 엑스레이를 좀 많이 찍으시거나 아니면 목에 CT 같은 걸 좀 불필요하게 찍으시거나 이런 것들의 이제 행위가 다 이제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좀 피하는 게 좋으시겠죠. 특히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기에는 조금 더 유의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주 방사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우주 방사선이 뭐냐면 우주에서 오는 방사능으로 하늘에 올라갈수록 좀 더 많이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해도 우주 방사능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행기를 타면 우주 방사선의 노출이 조금 더 많이 돼요.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을 때 방사능 노출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극지방으로 가는 비행기거나 아니면 야간 비행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승무원이 1년 내에 받는 우주 방사선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대략 한 2배 정도 많거든요. 이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24년에 국내에서 한 3만 7천 명 정도의 승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여성 승무원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25% 정도 더 높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연구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핀란드에서 공동으로 2021년에 한번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때도 승무원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높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사능 노출이 확실히 갑상선암에는 좋지 않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오드 섭취를 균형 있게 유지하자. 자,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원료라고 많이 말씀드린 적 있죠. 하지만 너무 적거나 또는 너무 과했을 때는 확실히 위험성이 있어요. 특히 요오드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세포 증식이 자극되면서 세포 돌연변이가 확실히 증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오드가 또 너무 많을 때, 그럴 때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문제가 생기고 갑상선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세포 돌연변이가 올라가고 그리고 갑상선염이 발생을 하는 거는 확실히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요오드 어떻게 보면 과잉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뭐 매일 미역국을 드시거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섭취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오드 섭취를 좀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검진의 생활화. 조기 발견은 확실히 최고의 예방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의 수질암 같은 경우는 특히 명확한 유전성이 있고, 가족 중에 갑상선 유두암 환자가 있을 때는 갑상선암 발생률이 한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갑상선 초음파를 하면서 혹시 갑상선암이 생겼나 안 생겼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의 개선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요. 흡연, 음주. 제가 딱히 말 안 해도 정확하게 아시겠죠? 흡연을 했을 때는 갑상선암의 재발률이 확실히 올라가요. 그리고 음주, 내가 뭐 맥주 한 잔 정도 먹는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연관이 없지만, 과음을 했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확실히 올라가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또는 수면이 너무 부족해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하시모토나 그레이브스병이 발생률이 올라가면서 갑상선암의 발생률 또한 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의 개선 또한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식단을 개선하고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는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식단을 개선하는 거는 항염증 식단을 드시는 게 좋아요. 뭐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류, 아니면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등에는 이제 항염증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셀레늄, 뭐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브라질 너트나 계란에 많이 들어있는 셀레늄 또한 확실히 갑상선에 도움이 되고요. 아연, 셀레늄과 함께 갑상선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굴이나 뭐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데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연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타민 D는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연어나 고등어 그리고 버섯 등등이 많아요.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면 피부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이렇게 해도 조금 섭취율이 좀 낮다 이런 분들은 시중에 파는 비타민 D 약품이 많으니까 이런 영양제를 드시는 것 또한 확실히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갑상선암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치도 굉장히 잘 돼요. 수술도 쉽고요. 하지만 늦게 발견이 된다면 임파선 전이가 생기고 수술이 좀 커질 수도 있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치료가 좀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데는 방사능 노출을 좀 피하고 요오드 섭취를 좀 균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행동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한 이제 조기 발견이 가장 좋은 예방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